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입니다. 저희 다시 시작 채널이 구독자가 2,000명이 됐어요. 2,0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것들을 올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미리 캔버스라는 도구에서 AI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가입하고 혜택 받기 눌러줍니다. 가입하고 혜택 받기. 그래서 네이버로 가입하셔도 되고 그 외의 계정으로 가입하셔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글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죠. 구글로 가입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하나 선택하시고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면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거나 오른쪽에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AI라는 동그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AI.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미리 캔버스 AI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프레젠테이션, AI 도구, AI 라이팅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AI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 프레젠테이션 클릭. 자, 그러면 자료 붙여넣기, 주제 입력하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월 5회 무료 체험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자, 자료 붙여넣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료 붙여넣기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PPT로 만들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때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챗GPT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챗GPT로 전자책 만들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6회차로 구성해줘. 자, 그럼 6회차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1회차 내용을 12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서 적이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가 정리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2, 3 슬라이드에 강사 소개와 프로그램 교육 내용 안내를 추가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하시고 미리 캔버스에 가서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 1, 2, 3, 4, 7, 8, 12페이지.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몇 페이지로 할 건지 설정하시고 총 30장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장으로 하고 아래에 개요 만들기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3페이지에 강사 소개도 들어갔고 마음에 든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연필 클릭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 항목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들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템플릿 선택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템플릿 디자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시면 여기 세부 슬라이드 디자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선택하시고 하나 선택하고 생성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최대 3분이라고 나오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3페이지 보시면 강사 소개도 할 수 있고, 자, 프로그램, 교육 목표 및 커리큘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뭘 추가하고 싶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더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더하기를 누르면 그냥 화이트, 이 하얀 슬라이드가 보여지거든요. 네, 앞에서 이 같은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중에 어떤 스타일의 슬라이드를 추가할 건지 자 복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복제 해주시면 바로 다음 장에,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이거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맨 위에다가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하얀 슬라이드 추가된 것은 삭제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슬라이드에 마우스 가져가서 점점점 더보기 클릭하시면 페이지 삭제가 나오고,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딜리트 눌러서 삭제했어요. 여기 지금 자동으로 AI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 텍스트가 마음에 안 들어. 내용을 좀 더 수정하고 싶어. 다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 폰트 스타일 변경하실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 글자 색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곽선을 넣고 싶다. 클릭하시면 외곽선이 생기고요. 색상도, 외곽선의 색상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그림자 넣고 싶다. 자, 그러면 그림자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림자 설정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저는 한번 클릭해서 에스코어 드림. 저는 에스코어 드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스코어 드림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 변경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 AI 라이팅 기능을 통해서 이 문구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맞춤법 검사, 내용 정돈하기, 이어쓰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때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약하기, 다시 쓰기,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기, 다시 쓰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이 조금 수정됐어요. 자, 얘도 AI 라이팅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쓰기. 챗GPT를 활용하여 전자책 제작하기로 내용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 목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회차, 제가 6회차라고 했기 때문에 목회 6회차가 정해졌는데 여기에다가 순서, 숫자를 붙이실 수도 있고 숫자, 이렇게 숫자를 붙이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글머리, 기호를 붙이실 수도 있어요. 글머리, 기호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AI 라이팅 사용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강사 소개에는 내 강사 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위치 같은 것을 조금 변경해서 왼쪽으로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 보시면 이 기준선이 보이기 때문에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중앙을 잘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져가고 여기에 사진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업로드, 사진은 여기 없으니까, 미리 캔버스에 없으니까 내 사진을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가장 왼쪽에 화면에 보시면 업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업로드. 자,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업로드한 사진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 이렇게 움직여서 사진 크기도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이 사진 밑에 조금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걸 넣고 싶다. 자, 그러면 왼쪽에 요소 클릭하셔서 도형 하나 넣겠습니다. 도형 요소 클릭하시고 직사각형으로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 클릭.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이 올라왔는데 여기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세로로 바꿔주고 가로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늘리고 사이즈를 조금 조절한 후에
중앙에 맞춰주고, 얘가 지금 사진을 덮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위치를 뒤로 보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 뭐 이런 메뉴가 보이죠? 근데 맨 뒤로 보내버리면 이 배경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뒤로 보내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진을 이렇게 맞춰주고 적절하게 이렇게 좌우 위 아래가 잘 맞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두리가 필요 없다 그럼 안 하셔도 되고, 좀 전에 만든 도형, 이 도형 컬러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얘를 클릭하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과 벽돌색이 보이는데, 이 하얀색을 변경을 하거나 벽돌색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배경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경은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자물쇠가 나오죠. 클릭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열어주시면 자물쇠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올리실 수도 있고,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복제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맨 바닥에 있는 배경을 클릭하셔도 배경 편집 메뉴라는 게 나와요. 배경 편집을 누르면 배경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를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하시거나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고 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 사진 또는 동영상 넣기라는 메뉴가 나와서 동영상을 여기에 넣으실 수도 있고 사진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콘텐츠 성장에 맞는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동영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이 거의 다 유료라서 여기에 적절한 영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여기에 넣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 업로드 기능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한번 무료 영상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무료 영상 왼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왼쪽에 동영상 클릭하시고, AI를 한번 찾아볼까요? AI. 자,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쏙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이 구동되는 게 보이시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여기에서 전자책 한번 검색해 보고, 전자책이 적절한 요거보다 이게 더 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여기 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미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앞서서 이 강사 사진처럼 사진이 들어가는 란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공간일 때는 드래그만 하시면 이게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잘 맞추셔야 돼요. 잘 맞추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추시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수정과 정리가 다 끝났다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자, 파일 형식 옆에 꺽쇠 클릭하시고 PPTX 또는 PDF, 자,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PPTX로 다운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PPTX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 3회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한 달에 5회, 다운로드 받는 것은 하루 3회입니다. 하루 3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미리 캔버스 슬라이드로 가서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시고 주제만 입력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블로그 기획 및 글쓰기. 자, 이렇게 하고 12장인데 이번에는 뭐 한 8장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8장. 자, 개요 만들기.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하고 싶은 것은 수정하시고, 자, 여기에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 더하기 눌러서 더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 여기에다가 다른 내용,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 다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 마음에 든다. 템플릿 선택.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디자인을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번에는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선택해서 생성하기. 네, 다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여기 아까 만든 디자인 위에서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덮었을 건지 새 디자인 만들 건지 묻죠. 이전에 만든 것도 써야 되니까 새 디자인 만들기.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줄이고 싶어, 더 키우고 싶어. 자, 이거 조절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다 테두리가 나타나니까 수정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텍스트를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강사 이름을 쓰셔도 되고,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왼쪽에서 여기 텍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 텍스트는 아니니까 본문 텍스트 클릭하고 강사 이광옥,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줄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씨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하기 눌러서 조절,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조절하시면 되세요. 자, 굵게 하셔도 되고,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차 6자시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미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다른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 원치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삭제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나 이거 삭제할 게 아니었는데 날아갔어.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되돌리기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동그라미, 자, 이런 디테일한 아이콘은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니까 빨간색 변경이 되죠. 외곽선이 필요 없어. 그러면 닫아주시고, 그럼 외곽선이 없어졌어요. 네, 나는 외곽선이 있는 게 더 선명하겠다. 그럼 클릭해 주시고 쭉 보시면서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 엉켜 있어. 내용이. 테두리를 눌려서 여기를 맞춰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글씨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여기 사이즈를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랬더니 너무 아래에 치우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위아래 맞춘 다음에 이 중앙 줄까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만 조절해서 이렇게 중앙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꽤 훌륭한 내용으로, 네, 내용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얘도 조금 치우쳤어. 이런 것도 사이즈 조정이나 폰트 크기나 위치 조정 해가지고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 이대로 나는 쓰겠다.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그리고 PPT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클릭하시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뭐 올라오기, 달려오기.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는 페이지 애니메이션이고, 여기 한 페이지 애니메이션이고, 얘는 요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요소 애니메이션은 요 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타자기 넣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쇼. 오른쪽에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보셨죠?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기능은 PPT로 다운받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 미르 캔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맨 왼쪽에 보시면 뭐 요소라든지 여기다가 일러스트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넣으실 수 있고,
또 동영상, 오디오 이런 기능들을 여기 다 클릭해 보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특히 캔바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캔바 써보신 분들은 또 쉽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자, 역시 PDF로 받을 건지 PPT로 받을 건지 클릭하시고 모든 페이지. 나는 모든 페이지를 받을 게 아니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만 받을 거야. 자,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클릭한 다음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PPT 옵션 자, 클릭하시고 텍스트 편집이 가능하도록 할 건지 네, 텍스트 PPT에서 수정을 원한다면 텍스트 편집 가능을 클릭하시고 모든 페이지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블로그 기획 및 글쓰기라고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압축 풀기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PPT X 파일과 텍스트 문서가 보여집니다. PPT X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상단에 편집 사용을 눌러야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 사용.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그대로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기 전에 미리 캔버스에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수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도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수정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기 제목을 항상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운로드 받고 나서 이렇게 제목 없는 디자인,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 파일인지 그 폴더인지 내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제목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기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입력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운로드 받을 때 분명히 무료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콘텐츠 구입 후 다운로드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 이미지가 유료라고 나오거든요. 다른 템플릿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왕관 표시가 없어서 무료인 줄 알고 썼는데 이런 식으로 유료 콘텐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선택하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다운로드 눌러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찾아서 삭제하시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한번 삭제해 볼게요. 삭제.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하고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여기 콘텐츠 구입 후 다운로드가 아니라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앞에 만든 거는 다운로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디 갔을까 궁금하시죠?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건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건 이건 나중에 다 찾아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홈으로 나가 볼게요. 왼쪽에 클릭하시고 홈으로 나가서 내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워크스페이스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죠. 제가 만든 슬라이드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가 내 디자인, 내가 만든 것들을 모아놓은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수정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리 캔버스의 AI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같이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